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 출퇴근도 안 하고 옷도 덜 사고 점심값도 안 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는 착각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은 그 착각이 어떻게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7세 이모 씨는 5년 전 은퇴했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며 꾸준히 저축했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부부 명의의 국민연금을 합쳐 약 4억 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집은 있으니까 월세는 안 나가. 생활비로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그런데 지금 그 통장은 1억 3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할 땐 넉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새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그의 계산을 빗나가게 만든 걸까요? 첫째,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는 현실을 몰랐던 겁니다. 직장 다닐 땐 규칙적인 일과가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서 소비가 통제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은 소비의 여백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작한 외식, 여행, 동호회 활동, 손주 용돈, 친구 모임이 생활비를 늘려갑니다. 특히 초반 3년은 자유의 시기라 불립니다. 오랜 직장 생활의 보상 심리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은퇴 후 재정은 급속히 흔들립니다. 둘째, 의료비의 착각입니다. 젊을 때는 의료비가 단순한 부수적 지출이지만 60대 이후엔 고정비로 변합니다. 정기검진, 약간, 관절치료, 치과 진료 등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꾸준히 나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의료비는 10년 전에 비해 1.7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 대부분은 이 항목을 예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비가 늘어도 본인은 어디서 새는지 모르고 불안해집니다. 셋째, 자녀 문제입니다. 아이들 다 결혼했으니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 말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자금, 신혼집 보증금, 손주 돌봄, 긴급자금 지원 등으로 부모의 지출은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은퇴 후 한 번만 도와달라는 자녀의 부탁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노후는 더 위태로워집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60대 부모의 42%가 자녀에게 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 지원은 결국 노후를 잠식하는 부드러운 지출이 됩니다. 넷째, 물가 상승입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짭니다. 그러나 10년 뒤 같은 돈으로 같은 삶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23%의 물가 상승률이라도 10년이면 생활비는 30% 가까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 2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면 70세 이후엔 최소 32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이 간단한 숫자의 힘을 무시합니다. 결국 예금과 연금으로 버티던 재정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줄어드는 지출을 전제로 한 은퇴 설계를 벌여야 합니다. 오히려 생활비는 늘어난다는 전제를 깔고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 고정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주거, 식비, 교통비, 보험료, 의료비, 통신비를 합친 고정비가 소득의 70%를 넘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은퇴 초기에 소비를 통제해야 합니다. 퇴직 직후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도 해방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때 돈의 방향을 잘못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3년 그 시기가 노후 재정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심리적 착각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쓸 돈보다 벌 돈을 중심으로 사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반대입니다. 벌 돈이 아니라 남은 돈이 중심이 됩니다.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불안해집니다.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숫자에 불안하고 그 불안이 소비를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있을 땐 안심했는데 막상 써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결국 노후 재정의 핵심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지출을 다스리는 심리입니다. 이모 씨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며 월 80만 원을 법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고 쓰는 돈이 다시 채워진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요. 노후 파산은 단지 돈이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통제권을 잃은 상태에서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생활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재정 방어선입니다. 결국 노후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괜찮은 건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10년 뒤에도 괜찮으려면 지금의 소비 습관과 사고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는 돈의 종착지가 아니라 재정 습관의 시험대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출이 미래의 안정을 깎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냉정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퇴직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출퇴근을 안 하니 교통비와 점심값이 줄고 옷도 덜 사고 회식도 없어지니 생활비가 절반은 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가계부를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 금세 드러난다. 오히려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그리고 그 착각이 쌓여 파산의 길로 이어진다. 직장 생활을 마친 65세 박 씨는 퇴직금 2억과 예금 1억을 합쳐 총 3억 원을 손에 쥐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면 10년은 거뜬하다고 생각했다. 집은 자가였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이 들어왔다. 그는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여유 있는 노후를 그렸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통장엔 7천만 원만 남았다.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이렇게 세었냐고. 그는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다. 하루하루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괜찮음이 쌓여 이렇게 됐더라고요. 퇴직 직후의 지출은 대부분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다. 오랜 직장 생활의 긴장과 규칙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써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 여행, 외식, 모임, 골프, 손주 용돈, 각종 모임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것이 문제다. 은퇴 초반의 소비는 습관이 된다. 한번 늘어난 지출 수준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활비의 점착성이라 부른다.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착각은 건강에 대한 과신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은퇴 후에도 건강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60대 이후 의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속비용이 된다. 허리 통증, 고혈압, 당뇨, 치과 치료 등은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지만 비급여 진료와 약값, 교통비까지 합치면 매달 20만 원 이상이 새어나간다. 질병은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 생활비의 구조적 증가로 작용한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기대다. 많은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 내 돈은 나를 위해 써야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결혼 자금, 손주 양육, 긴급 대출 보증 등으로 돈은 다시 아이들에게 향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자 중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돕고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노후의 안전망을 허무는 부드러운 균열이 된다. 네 번째는 물가 상승이다. 지금 250만 원으로 가능한 삶이 10년 뒤엔 최소 320만 원이 되어야 유지된다. 그러나 은퇴자 대부분은 현재의 물가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 물가 2% 상승은 숫자로 보면 작지만 시간으로 보면 복리의 힘이 된다. 15년 뒤 지금의 200만 원은 체감상 130만 원의 가치밖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안정에 안주하고 미래의 상승을 과소평가한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후의 지출은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시간의 결과다. 일할 땐 시간이 돈을 벌었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돈을 쓴다. 하루를 채우기 위해 소비가 늘어난다. 외출을 하면 교통비가 들고 집에 있으면 전기료와 난방비가 든다. 손주가 오면 용돈이 나가고 친구가 오면 외식비가 나간다. 그리고 이런 일상이 당연한 생활비로 고착된다. 그러니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소비 통제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은퇴 초반 3년을 버텨라. 그 시기에 소비 패턴이 평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퇴직 직후에는 자존심도 불안도 해방감도 한꺼번에 찾아온다. 그 감정의 진폭 속에서 소비는 통제력을 잃는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냉정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한다. 심리적으로도 이 시기의 소비는 자기 위로의 성격을 가진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잃고 나면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식당에 가고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일로 존재감을 찾는다.
하지만 그 모든 지출이 결국은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존감이 줄어드는 속도다. 그래서 재정 계획과 함께 감정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버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파산에 이른 은퇴자들 중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통제력을 잃어서 무너졌다. 처음엔 소소한 지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생활이 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로 변했다. 지출은 언제나 습관을 닮는다. 그리고 습관은 계획을 이긴다. 그러므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전략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쓰는 것이다. 나를 위해 소비하되 미래의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돈은 줄지 않지만 불안은 줄어들 수 있다. 중요한 건 계획의 정교함이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기록하고 지출을 분류하고 고정비를 점검하는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노후의 안전망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월 50만 원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면 돈을 쓸 때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노후의 돈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다. 돈이 오가고 삶이 순환해야 비로소 마음이 안정된다. 70세가 넘어도 일하거나 작은 수입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덜 불안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국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경제적 사실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적 진실이다. 인간은 소비로 존재를 확인하고 시간은 그 소비를 늘려간다. 그러므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시간의 쓰임을 설계하는 일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한다. 의미 있는 시간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공허한 시간은 그 반대를 만든다. 그래서 노후 재정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돈이 없어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향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다. 돈은 삶의 연료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자. 나는 은퇴 후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그 시간은 내 돈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 교훈은 분명하다. 노후 파산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착각에서 시작된다. 생활비는 결코 줄지 않는다. 그러나 착각은 줄일 수 있다. 그 착각을 줄이는 순간 돈보다 더 큰 안심이 찾아온다. 그것이 진짜 안정된 노후의 시작이다.